서희는 이천 출신으로 그의 가문은 이천 지역을 기반으로 둔 호족 세력이었고 부친인 서필은 중앙행정 최고기관인 내의성의 장관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서희는 엄청난 뒷배경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광종 11년 18살의 나이에 자신의 힘만으로 과거제를 통해 관리로 등용되어 관직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960년은 광종이 피해 숙청을 시작한 해였기 때문에 그의 관직 생활은 그리 순탄치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서희의 성품은 엄정하고 조심스러웠기에 아마 선을 잘 지키며 자신의 맡은 바 직무를 잘 해낸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해 여러 차례 승진하여 내의시랑의 자리에 오릅니다. 광종 23년 서희는 송나라의 사신으로 갔는데 당시 고려가 송나라에 조회하지 않은 지 10여 년이 지났음에도 서희가 법도에 따라 송의 황제를 아련하였기에 송의 황제는 이를 가상히 여겨 서희에게 경조병부상서라는 직책을 내렸으니 이처럼 서희의 뛰어남은 타국에서도 빛이 났습니다. 이후 서희는 기록에 등장하지 않다가 성종 2년에 다시 등장합니다. 당시 서희는 성종을 수행해 서경에 갔었는데 성종이 남루한 옷차림을 하고 몰래 영명사라는 절에 가서 놀려고 했기에 서희는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고 간언을 합니다. 그래서 성종은 계획을 취소한 다음 자신에게 조언을 해준 서희에게 안장을 얹은 말을 상으로 하사합니다. 거란의 동정유수 소왕덕이 대군을 이끌고 침공해왔기에 서희는 성종의 명을 받아 박양류, 최양과 함께 북계에 주둔했는데 소왕덕이 봉산군을 공격해 함락시키고 고려군의 선봉장인 윤서안 등을 포로로 잡습니다. 그래서 서희가 군을 진격시켜 봉산군을 되찾으려 하자 소왕덕은 서희에게 우리 요나라가 이미 고구려의 옛 땅을 모두 차지하였는데 이제 너희 나라가 국경지대를 침탈했기에 내가 와서 토벌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요나라가 천하를 통일하였는데도 아직 고려는 귀부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소탕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지체하지 말고 빨리 항복하라 라는 글을 보내옵니다. 서희는 소왕덕이 승세를 타고 공격을 감행해 오지 않고 항복을 권유하는 것을 보고는 곧바로 성종에게 이 사실을 알려 소왕덕과 강화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고합니다. 그리하여 성종은 이몽전을 소왕덕에게 보내 강화를 요청했으나 소왕덕은 다시 서신을 보내 80만 군사가 당도했으니 만약 강으로 나와 항복하지 않는다면 모조리 섬멸할 것이므로 군신 모두가 속히 우리의 진영 앞에 와서 항복해야 한다 라는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몽전이 소왕덕에게 왜 쳐들어왔는지를 묻자 소왕덕은 너희 나라가 백성을 구휼하지 않으므로 하늘을 대신해 벌을 내리는 것이다. 만약 강화를 구하려거든 빨리 와서 항복해야만 한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와 같은 소왕덕의 무리한 요구와 막무가내식의 발언으로 인해 고려 조정은 대혼란에 빠지게 되었으니 아마 이것이 소왕덕이 의도했던 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성종이 여러 신하들과 함께 논의를 하였는데 어떤 사람은 왕이 직접 수도로 돌아가 중신들에게 명하여 군사를 이끌고 항복을 빌자고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서경 이북의 땅을 분할해 그들에게 주고 황주로부터 전령까지를 국경선으로 정하자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종은 서경 이북의 땅을 거란에게 분할해 주자는 의견에 동의하여 서경에 있는 미곡 창고를 개방한 다음 백성들이 마음대로 가져가게 하였는데 그럼에도 많은 곡식이 남아 있었기에 성종은 이 곡식들이 적의 군량미로 사용될 것을 우려하여 모두 대동강에 던져버리라는 명을 내립니다. 하지만 서희가 이를 반대하며 식량이 넉넉하면 성을 지킬 수 있으며 전투에도 이길 수 있습니다. 전쟁의 승부는 군대의 강약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적의 약점을 잘 살펴 기동하는 데 있으니 어찌 조급히 식량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식량은 백성의 생명이니 차라리 적의 군량이 될지라도 어찌 헛되이 강에다 버리겠습니까? 그것은 하늘의 뜻에도 맞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간언했기에 성종은 서희의 말이 옳다고 여겨 자신의 명을 거둡니다. 그리고 서희는 복잡한 머릿속이 다 정리되었는지 성종에게 자신의 계책을 말합니다. 서희는 성종에게 거란의 동종으로부터 우리 안북부까지의 수백 리 땅은 모두 생여진이 살던 곳인데 광종께서 그것을 빼앗아 각주와 속성 등의 성을 쌓은 것입니다. 지금 거란이 내침한 뜻은 이 두 성을 차지하려는 것에 불과한데
그들이 고구려의 옛 땅을 차지하겠다고 떠벌리는 것은 실제로는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의 군세가 강성한 것만을 보고 급히 서경 이북 땅을 할양하는 것은 좋은 계책이 아닙니다. 게다가 삼각산 이북도 고구려의 옛 땅인데 저들이 끝없이 욕심을 부려 자꾸만 땅을 떼어달라고 주장한다면 우리 국토를 모조리 내놓으시겠습니까? 하물며 적에게 국토를 할양하는 것은 만세의 치욕이오니 파라오 건대 주상께서는 도성으로 돌아가시고 신들에게 한번 그들과 싸워보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는 것도 늦지 않습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민관어사 이지백도 소희의 말을 거들며 태조께서 왕업을 여신 후 대통이 오늘에까지 전해졌는데 충신한 사람도 없이 갑자기 국토를 경솔하게 적국에 주고자 하니 어찌 통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옛사람의 시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천리 산하를 가벼이 여겼으니 두 왕조의 문무관이 초주를 하나였도다. 이는 총나라의 대신 초주가 후주에게 권하여 국토를 위나라에 바치게 한 결과 청고의 웃음거리가 된 것을 말한 것입니다. 청하원이 금은과 보물을 소왕덕에게 내물러 주어 그의 뜻을 살펴보시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종은 이들의 말이 옳다고 여겨 항전의 의지를 다지며 소왕덕의 군대와 맞서기로 합니다. 소왕덕은 이몽전이 돌아간 뒤에도 오랫동안 해답이 오지 않자 군대를 진격시켜 안융진을 공격했는데 이때 중랑장 대도수와 낭장 유방이 소왕덕의 군대를 격파해버립니다. 참고로 지금 방영 중인 KBS 사국 고려고란 전쟁에서도 대도수와 유방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바로 1차 고려고란 전쟁의 영웅들이었던 것입니다. 소왕덕은 대도수와 유방의 활약으로 인해 감히 다시 군을 진격시키지 못했고 이에 사람을 보내 항복을 재촉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성종이 장령을 소왕덕에게 보내 강화를 맺으려 했으나 소왕덕은 자신과 급이 맞는 대신을 자신의 군영 앞으로 다시 보내라고 우겼기에 장령은 아무런 소득 없이 돌아옵니다. 이에 성종은 신하들을 불러 모은 뒤 누가 고란의 진영으로 가서 말로써 군사를 물리쳐 만세의 공을 세우겠는가 라고 물었으나 아무도 응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서희가 홀로 나서서 신이 비록 불민하지만 어찌 감히 군부에 답하지 않으오리까 라고 말하며 길을 나섰고 이에 성종이 직접 강가까지 나와 손을 잡고 그를 위로하며 배웅했다고 합니다. 서희가 소왕덕의 군영에 가서 상견례의 절차를 묻자 소왕덕은 나는 큰 나라의 귀인이니 그대가 마땅히 뜰에서 큰 절을 해야 한다 라고 말했고 이에 서희는 신하가 마루 아래에서 군왕에게 큰 절을 올리는 것은 예에 맞지만 두 나라의 대신이 서로 만나는데 어찌 이와 같이 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맞서며 신경전을 치릅니다. 그리고 두세 번 절충을 했음에도 소왕덕이 계속 고장을 부리며 거부했기에 서희는 분노하며 숙소로 돌아가 들어누운 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왕덕은 서희가 기이한 사람이라 여겼고 마침내 마루로 올라와 서로 인사를 나누고 동서로 마주 앉게 됩니다. 소왕덕은 서희에게 너희 나라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 땅은 우리 소유인데도 너희들이 침략하여 차지했다. 그리고 우리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도 바다를 넘어 송나라를 섬기기 때문에 오늘의 출병이 있게 된 것이다. 만약 땅을 분할해 바치고 조빙을 잘한다면 무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본심을 드러냅니다. 그러자 서희는 소왕덕에게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가 바로 고구려의 옛 땅이니 그 때문에 국호를 고려라 하고 평양에 도읍한 것이다. 국경 문제를 두고 말한다면 요 나라의 동경도 모조리 우리 땅에 있어야 하는데 어찌 우리가 침략해 차지했다고 하는가. 게다가 압록강 안팎도 우리 땅인데 지금 여진이 그 땅을 훔쳐 살면서 교활하게 거짓말을 하며 길을 막고 있으니 우리가 요 나라로 가는 것은 바다를 건너는 것보다 더 어렵다. 조빙이 통하지 않는 것은 여진 때문이니 만약 여진을 쫓아내고 우리의 옛 영토를 돌려주어 성과 보루를 쌓고 보로를 통하게 해준다면 어찌 감히 조빙을 잘하지 않겠는가. 장군이 만일 나의 말을 천자께 전달해준다면 천자께서 애절하게 여겨 받아들이실 것이다 라고 대답했는데 서희의 말투가 강개하고 그 논리가 정연했기에 소왕덕은 억지를 부릴 수 없음을 알고 거란 조정에 이 사실을 그대로 보고합니다. 이에 거란의 황제인 야일융서는 고려가 이미 강화를 요청해왔으니 마땅히 군사 행동을 중지하라 라는 명을 내렸고 이로 인해 1차 고려 고란 전쟁은 막을 내립니다.
고려와 거란이 전쟁을 멈추게 되자 소왕덕은 노고를 위로하는 잔치를 베풀려 했는데 서희는 본국이 비록 잘못한 일은 없다 하더라도 요 나라가 수고롭게 군대를 내어 몰려오게 되었고 우리 상하 모두가 당황하여 무기를 든 채로 여러 날을 들판에서 지새웠으므로 어찌 차마 잔치를 열고 즐기겠는가 라고 말하며 거절합니다. 그러나 소왕덕이 두 나라의 대신이 서로 만났는데 어찌 이 이상 서로 즐기는 잔치가 없겠는가 라고 대답하며 굳이 계속 청했기에 마침내 서희는 이를 수락하고 즐겁게 놀며 잔치를 즐깁니다. 그리하여 서희는 거란의 진영에서 7일을 머무르다가 돌아가게 되었는데 소왕덕은 서희가 매우 마음에 들었는지 그에게 낙타 10마리, 말 100필, 양 1000마리, 비단 500필을 선물로 줬다고 합니다. 여사에 따르면 거란의 황제인 야의융소가 여진족에게서 취한 압록강 동쪽 수백리 땅을 고려에 하사하도록 하라 라는 명을 내렸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처럼 서희의 외교 담판 덕에 고려는 강동 육주의 땅을 차지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거란은 고려가 강화를 청하자 생각보다 쉽게 물러났는데 이는 고려를 침공한 거란의 목적이 고려의 땅을 빼앗으려는 것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려를 굴복시켜 송나라와의 관계를 끊도록 만들거나 고려에게 큰 타격을 주어 송나라를 돕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강동 육주의 땅은 거란의 영토가 아니었기 때문에 거란 입장에서는 고려가 강동 육주를 차지하더라도 자신들과 교류를 한다는 조건 하에서는 손해볼 것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모두가 거란에게 땅을 내줘야 한다거나 항복을 해야 한다고 말할 때 이러한 국제적 정세를 파악하고 거란의 속내를 알아채 그에 따른 계책을 낸 서희가 매우 대단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종 13년 서희는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진격해 여진족들을 모두 쫓아내고는 장흥진, 귀화진과 곽주, 귀주의 성을 쌓았고 다음 해인 성종 14년에는 안희진과 흥화진의 성을 쌓았으며 또 그 다음 해인 성종 15년에는 선주와 맹주의 성을 쌓습니다. 사국 고려-거란 전쟁에서 양규 장군이 거란의 40만 대군을 막아낸 흥화진의 성을 쌓은 사람이 바로 서희였던 것입니다. 서희의 부친인 서필은 광종 시절에 활약한 대신이었는데 그는 광종이 귀화해온 중국인들을 후대하여 신하들의 집과 딸을 취해 그들에게 주는 짓을 저지르자 광종을 찾아가서는 신이 사는 집이 조금 넓으니 바치고자 합니다 라고 아뢰니다. 그래서 광종이 그 가락을 묻자 서필은 광종에게 지금 신하들의 집을 빼앗아 귀화해온 중국인들에게 주고 있으니 어차피 지금 내가 사는 집도 결국엔 내 집이 아니게 될 것이므로 내가 살아있을 때 지금 집을 바치고 나는 따로 작은 집을 지어 내 집으로 삼고 살고 싶다는 식의 발언을 합니다. 이로 인해 광종은 분노했으나 느끼는 바가 있어 그 이후부터는 신하들의 집을 빼앗지 않았다고 하며 당신은 광종이 호족들을 서서히 조지려 했던 시기라 웬만한 신하들은 광종 앞에서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것인데 서필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광종에게 직언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서희가 대군을 이끌고 온 소왕덕의 군영에 들어가서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할 말을 했던 것은 부친인 서필의 성정을 닮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급관리인 정우현이 성종에게 상소문을 올려 7가지의 일을 비판하다가 성종의 노여움을 사게 되었고 이에 성종은 재상들을 불러 모은 뒤 정우현이 월권하여 비판을 했으니 죄를 주겠다고 했기에 모든 재상들이 분부에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직 서희만은 반대하며 옛날에 간정하는 데에는 관직이 따로 없었으니 직분을 넘은 것이 무슨 죄이겠습니까? 신이 재주가 없음에도 잘못 재상의 자리를 차지하고서 치위를 도둑질할 뿐 아무 일도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하관으로 하여금 정치의 옳고 그름을 비판하게 하였으니 이것은 바로 신의 죄입니다. 하물며 정우현의 비판은 대단히 적절하오니 오히려 표창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조언했기에 성종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합니다. 성종 15년 서희는 강동 육주의 성을 쌓는 일을 지휘하다가 무리를 했는지 병에 들어 개국사라는 절에서 요양을 했는데 성종이 직접 가서 문병을 하고 곡식 1천석을 시주하는 등 서희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썼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성종이 그 다음 해인 997년에 먼저 눈을 감았다는 것이고 서희는 998년 목종 시절에 눈을 감았으니 이때 그의 나이 57살이었습니다.
서희의 아들인 선울도 훗날 재상의 자리에 올랐는데 이는 서필, 서희, 선울 3대가 재상의 자리에 오른 것으로 이와 관련된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일찍이 서희의 할아버지인 서신일은 시골에 살고 있었는데 활에 맞은 사슴이 집으로 뛰어들어오자 화살을 뽑아주고 숨겨주었고 이에 사슴을 쫓던 사냥꾼이 그대로 가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서신일의 꿈에 신인이 나타나 감사를 표하며 그 사슴은 바로 내 아들입니다. 그대 덕분에 죽지 않았으니 공의 자손으로 하여금 대대로 고관대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했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멤버십을 가입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을 준 노이파라님, 박재봉님, 이재우님, 강예님, 리얼번님, 노가다님, 시완엄님, 하정욱님, 강경모님과 제 영상을 시청해준 구독자,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